목사님이 하신 말씀 요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아마 그 멘트가 떠오를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 그래, 맞아.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예, 표정은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뭐 아마 이런 하나하나가 떠올라서 여러분한테 플러스,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복장 이야기 하셨어요. 복장 이야기. 이야기는 제가 원래 매일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은 복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매일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복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직장과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 좀 자유로워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왜 복장을 단정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은 무엇을 먼저 봐요? 사람을 봤을 때 내면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뭘 먼저 봐요? 외면을 먼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뭐 남녀가 커플 되는 막 이런 프로그램 보면 딱 첫 번에 첫인상이 3초, 2초 안에 첫인상이 어느 정도 각인이 되면 그게 웬만하면 바뀌질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신뢰가 간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건데, 딱 첫인상에 별로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음문을 닫아요. 내 얘기를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복장은 무엇을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이나 직업을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가 이 옷을 입고 누군가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 이런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왜 건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뭐야 쟤 지금까지 무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관이 제복을 딱 입고 아줌마 부르는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거 뭐야? 복장이 주는 힘이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복장을, 여러분의 결과치를 높이기 위해서 권교영 국장님이 복장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대로 오늘은 제가 성공한 만큼은 여러분을 안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PM 안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의 의미가 뭐 각기 다를 수 있죠. 나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게 성공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집 한 채 사는 게 성공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나는 내 아이의 학비를 제공해 주는 게 성공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나는 되게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게 성공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가는 거, 이것도 성공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쉽게 그냥 내가 여행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세대에 한강대까지 여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학창 시절에 여권을 만들고 빠르면 뭐 태어나자마자 여권을 만들잖아, 부모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도 사실은 막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의 성공의 의미가 있지만 PM은 PM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성공시켜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도 오늘 기도는 우리 식구들이 듣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저도 사람 만나러 가지요.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가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어떻게 해서 높일 것인가, 이런 쪽에 저도 고민을 하겠죠. 이런 거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죠. 얼마 전에 두바이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야 정말 행복하다, 정말 즐겁다,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PT 인증식에 가시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도전의 도시 두바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크루즈를 타시고 지중해 연안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솔보 회장님 별장에도 갈 수가 있고 세 군데예요. 또 하나는 어디? 우리가 플로리다주 여기도 갈 수가 있고 빨리 조건을 달성하는 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건을 빨리 달성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두바이를 가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크루즈 타고 여행하시는 게 좀 누구 말대로 굉장히 정말 다양한 쇼핑, 액티비티, 그 다음에 진짜 불가능은 없는 도전의 도시, 이루어낸 업적, 미래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게 두바이인데 좀 힘들다. 일단 날씨가 힘들고 스케줄이 막 빡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 다녀왔는데 한 20일 있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아니면 나랑 함께할 사람들과 평생 크루즈 여행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여유 있는 삶, 게다가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PM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어렵지 않게 어쩌다 몇 명 활기타고 나면 이게 아니라 웬만큼만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PM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삶, 앞에 그림처럼 살고 싶죠? 맞잖아요. 그죠? 난 아니야. 나는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 거야. 물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난 이렇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는 거 즐기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많으면 60대 이 정도의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100세 수명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 아시죠? 꿈이 없고 뭐가 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나 그냥 이대로 살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게 보통 요즘 아이들이에요. 제가 만나는 많은 30대, 40대 남편이 적당히 월급 많이 갖다 주고 시댁에서 재산 좀 물려받아서 서울에 지방간 있고 그래 괜찮아.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러니까 저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대로 평생 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고 내가 자녀를 잘 성장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리스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가 아픈 경우도 많고 배우자가 아픈 경우도 많고 내 형제가 어떻게 되는 상황도 되고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앞에 있는 이 청년이 평생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라는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 일을 안 할 뿐이지 이렇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수족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나를 오라는 곳이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걸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 발달 키워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영어 때 발달 키워드 있어요. 뇌 발달 시켜야 되고 언어 발달 시켜야 되고 인지 발달 시켜야 되고 운동 감각 발달 시켜야 되고 그때 그걸 발달시키지 못하면 평생 결핍된 상황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좀 그렇고 발달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맥도 넓히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얻고,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나눠줄 수 있을 때 사회랑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게 없으면 사회가 나랑 함께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거나,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거나, 내가 가진 돈을 나누거나, 무엇인가 노동력을 나누거나, 나눠줄 때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야 나눠주죠. 나눠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부모랑 함께 하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 나눠주는 게 많은 시부모는 함께 하고 싶어요. 맞아요. 뭐든지 막 많이 나눠주는 시부모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눠주지 않고 원하기만 하는 시부모 별 매력 없잖아요. 그건 친정 부모도 그 정도면 별 매력 없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통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쌓고,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누려야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다. 여러분, 나눠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나눌 게 없으니까 어딜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엄청나게, 지금은 제가 다니면,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그동안에 사실 결혼식에 와줬는데 못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결혼식 되게 좋았을 거라고 이 얘기하면서 베푼 게 얼마고 뿌린 게 얼마고 나눈 게 얼마인데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 되게 기쁘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나한테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오고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물론 내가 함께 나눈 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곳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이 상황이 감사하고 저런 상황이 감사하고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진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물론 PM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PM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해서 감사한 것도 맞지만 PM 이외에 내가 지금 PM만 하려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PM은 저한테 도구죠. 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일부의 도구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행복해진 만큼 얼마나 많이 나누고 살 것인가 이것이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사실 이 상황이 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나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겠어. 나 이런 상황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좀 공곤한 삶을 살아도 노년이 충족스럽고 노년이 행복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젊었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출발을 하고 멋진 삶을 살았지만 노년이 빈곤하고 노년이 힘들면 그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는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마무리할 때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노력한 결과의 대가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선택하신 거잖아요. 비도 오는데 갈 건가 말 건가. 내 파트너가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래서 나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 못 오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나에서 전부 다 선택이죠. 나 오늘 짜증을 낼 것인가? 선택하진 않았겠지만 어떤 노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행복할 수가 있냐 물어봤더니 나는 평생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 행복하기를 선택을 한 거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과거에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에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맞추는 퀴즈 맞추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중에 그게 광고도 됐는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다 사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맨수. 아니 두자 아니고 내자. 평생
생왼수? 이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왼수를 살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고 살 것인지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오늘 진짜 기쁜 날, 나 오늘 성장하는 날, 성공하는 날 만들어야지. PM에서 나 오늘 오투신 한 개라도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나 오늘 내가 액티브해야지. 내가 이렇게 좋아져서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은 경험을 5명한테 내가 오늘 하게 해봐야지. 이거 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내 스폰서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 PM을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건 50% 이상 성공이다. 50% 이상 성공했으니까 나머지 뭐만 하면 돼요? 50%만 채우면 나는 내 인생은 성공이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치세요. 오늘 성장하신 거예요. 오늘 성장하시는 거고,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지금 68세 저희 남편 오늘 아침에도 있잖아, 누가 밥 먹자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밥 먹자고 전화 오면 그 아저씨도 심심해 죽겠어서 밥 먹자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와이프는 일을 해요. 퇴직은 했는데 또 일을 하시더라고. 그 일을 하고 애들은 다 성장해서 나가고 혼자 있는데, 혼자 밖에 나가자니 심심하고 안 나가자니 심심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어딜 가냐면 친구가 오픈한 사무실에 아침에 갔다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3시에 와요. 그래서 3시에 오는데 저녁 때 심심해가지고 밥 먹자고 연락 온 거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대체가 산을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골프를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다. 이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일이 없는 언젠가가 오는데, PM을 하고 있는 한 언젠가까지도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열심히 죽도록은 아니지만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마음 먹으면 이건 여러분한테 건강할 수 있는 요인이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이런 걸 생각해봐라.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소득은 되지만 그 일을 놓는 순간에 소득이 제로가 되는 시스템, 이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놓고 나오는 순간에 제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알았지만 그 허망함이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습관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해가 떴는데 제가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집안일도 많잖아요. 그거 안 돼. 해가 질 때 그 일이 손에 잡혀. 그리고 어느 게 한 5시 이렇게 돼가지고 해가 좀 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집에 있어도. 이거 정말 이거 병이에요, 병. 근데 제가 지금은 집에 있는 게 너무 편안한 날이 있죠.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소통하고 있고 게다가 수익도 내고 있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이건 과거의 일이다. 물론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일을 해서 미래에 내가 노동력이 없어도 끊임없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 여러분이 PT 인증식에 솔로몬 회장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때 얼마를 벌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선이 800유로처럼, 이게 800유로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의 PT 직급이잖아요. 이 정도 벌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직급의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당신의 이런 걸 전달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당장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고 노동력이 없을 때, 가끔씩은 한 달씩 여행을 갈 때, 내지는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꼭 일이라는 시간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좀 비참하지 않나. 여러분 학습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희도 학습지 선생님들 되게 많이 계셨으니까 그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그 시간을 지켜줘야 돼.
예, 그 집에 3시에 가고 저 집에 4시에 가고 저 집에 5시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입원을 했어. 그래도 저 집에 3시에 가요 4시에 너무 슬프더라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루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내 아이 병원에 뉘어놓고 나는 남의 집 자녀 가르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도 힘든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별일 없을 땐 괜찮은데 그렇게 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할 수 없었고 예, 저희 집 행사에 갈 수 없었고 저희 아이들 학교 졸업식에 갈 수 없었고 예, 운동회 때도 갈 수 없었어요. 예, 온 동네 아줌마들이 그때는 운동회 때 다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같이 자리 잡아놔. 돗자리 하나 갖고 가서 일찌감치 자리 잡아놓고 여기가 네 자리야. 너 점심 먹을 때 내가 올 거니까 여기다 엄마 가방 놨지. 너 끝나면 이 자리로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유치원 행사 때 매일같이 늦어. 왜냐면 가까스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신학기 때 유치원에 갔는데 있지도 않아.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6살 때. 엄마 늦게 와도 괜찮아. 이만한 버스가 5대 넘네. 그러니까 늦어도 괜찮아.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정말 울고 싶더라고.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학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가보면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나왔어 이렇게 눈 맞춰놔. 이렇게 걔가 이렇게 뭐 눈망울이 촉촉했다 날 보는 순간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해. 액션이 커져요. 이런 걸 본다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엄마가 예, 참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PM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아이 뭐 하는데 죽어도 안 가고 저처럼 그렇게 시간에 매여서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 시간을 내 쪽에서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야? 나야. 나 이게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어제도 미팅을 했고 그제도 미팅을 했고 그저께도 미팅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저도 시각으로 봤는데 결국 네트워크 비즈니스만큼 뭐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없는 유통 방식이 없다. 가장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만족스러운 거다. 그럼 왜 그렇게 한간에 그날일을 치면서 누구 말대로 다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뭐야? 잘못된 방식으로 왜곡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후원방판 한 3,000개 된다고. 3,000개 온라인 판매하는 회사들 그 중에 공정에 거래된 공식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126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왜곡할 수 있다.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가서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니요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는 순간에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이 있어요. 안전은 저 다른 회사 저 유산화 비타민 먹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유산화 비타민 안 되고요. 비타민이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 태블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셔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 맞아요 어머니 비타민의 중요성을 아셨구나. 참 대단하시다. 저는 한 개 더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흡수량,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비타민 6개월, 1년, 2년 거의 챙겨 먹었는데 좀 덜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얘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피임 한번 먹고 제가 얘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잖아. 맞아요야 맞아요. 일단 맞아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죽으라고 아니라고 막 싸우고 와. 아니 싸우고 와서 듣는 일이 뭐가 끝나고 거기 가서 막 답답해 죽어. 답답하죠. 답답하긴.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늘 yes.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지금 이 시장이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시장이 이만한 규모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35% 누군가는 저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갔다가 조금만 아닌가 봐요 저기 갔다 또 아닌가 봐요 저쪽 갔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는 그거 좋다고 와서 엄청 열심히 설명하더니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이거 좋다고 막 설명을 하고 1년 뒤에 또 저게 좋다고 막 설명을 하고 한 번은 믿었지만 두세 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명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트워크 비즈니스 지금 정경희 그룹장님이 얘기하셨고 저도 미친 듯이 정말 4년은 한 거예요. 제가 안 한 건 아니고 4년을 죽도록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실력이 뭐 그 실력이죠. 어디 뭐 특별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안 되고 지금 되는 이유는 PM이기 때문입니다. PM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M이 제품력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PM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먹어본 적도 없고요. 다만 얘기 한마디 들었어요. 먹으면 산소가 뛰고 체온이 높아지는 제품이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들어왔다. 그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제가 이것도 죽겠구만 어쩌라고 이것도 못하고 있구만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던져놓지 않았으면 제가 PM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다고?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해야 되는 아주 선망 증상 때문에 병원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퇴원한 거예요. 갓퇴원. 그 상황에서 호흡이 가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산소가 없대고 체온이 높아져? 그럼 지금 딱 좋겠는데 이거라도 해볼까? 라는 절박한 심정.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제가 전화해서 그 제품 산소 어쩌고 그 제품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이런 제품이 왔어요 소리를 안 했으면요 인생이 달라졌죠. 제 인생도 달라졌고 여러분 인생도 달라졌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받을 수도 있지만 늦게 전달받을 수도 있고 전달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저희 엄마 운명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나 이거 괜찮아졌어요. 저거 괜찮아졌어요. 10년 동안 알았던 이게 없어졌어요. 이런 사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무엇을 한 거야?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품이 완제품으로 왔어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게 씨앗이 돼서 조건이 맞으니까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 열매가 또 열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조직은 이렇게 가꾸는 거야. 뭐는 이렇게 하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어요.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PM이라는 씨앗. PM 말고 과거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많은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냥 정말 한 잔 주고 한 잔 타주고 한 통 준 게 가가지고 며칠 만에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그리고 있다가 마사지 샵에서 오래는 거예요. 왜 봐? 왜? 나 그거 안 할 건데 왜 오라는 거야? 등록을 한대 10명. 뭐야? 10명이 등록을 해? 왜 등록을 해? 왜? 왜냐면 과거에 제가 하는데 한 명 등록시키려면 엄청 힘들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 어떤 비전이 있냐면 이 제품은 뭐냐면 한 3시간 해도 등록을 안 하네?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10명이 등록을 하냐고. 왜 등록한대? 이렇게 물었을 때 액티바이저 회원가로 먹으려고요. 간단하잖아. 회원가로 먹어야 되니까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원가로 그 뭐야? 액티바이저 한 잔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잔씩 다 먹고 한 잔 먹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덜 피곤하다. 그 다음날 안 올라가던 팔대기가 올라간다고 믿을 수 없지만 이게 안 됐는데 이렇게 됐네.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액티바이저를 먹었는데 왜 변비가 괜찮냐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자가 화장실에 갔대. 그리고 액티바이저 먹고 잠도 푹 잤대.
뭐야 미스트레이드 보고 장면이 왜 자는 거야? 네, 정말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그분들이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정기적으로 마사지 쿠폰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괜찮아져서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분들 좀 영업력이 있으세요. 그걸 공짜로 줄래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쵸? 공짜로 주기도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분을 전부 포장을 해놨더라고. 액티어 한 통에 파워 일주일, 미스토 일주일에서 가격 얼마 딱.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죠. 마사지 쿠폰 월에 뭐 6만원, 7만원, 8만원 끊는데 거기에다 이것까지 10몇만원 하려면 너무 많아져서 마사지 끊으면 안 되잖아. 이 사람 마사지가 주업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씩 포장하니까 돈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먹고 좋으니까 계약을 해요 안 해요? 오토식으로 전환을 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불난 것 같았어요. 불난 거.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 샵, 피트니스 클럽에서 피트니스 클럽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폐기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 때문에? 제품력 때문에. 그 제품력을 내가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도 돼. 제품이 저절로 일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 선택이 반이다. 그러니까 반은 성공했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반보다 5% 정도 더 성공한 거죠. 그렇죠? 나머지 45%만 성공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회사. 바람 불 때 아까 베티오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저희가 필리핀에 가면 팍상한 폭포라고 폭포 투어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양쪽에 협곡이 있고 그 협곡의 쪽배를 앞뒤에 사공들이 쪽배를 거꾸로 계곡 물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양쪽의 협곡의 경치를 즐기면서 2시간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막 얼마나 비리비리한 아저씨 양쪽에서 이러면서 엉덩이 들고 싶어 이게 어쩌면 이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막 여기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2시간 올라가요. 이거 왜 그렇게 힘들어요? 2시간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올 때 몇 분에 내려오는지 아세요? 그 코스를? 여러분 7분 만에 내려와요. 7분 만에 저절로 내려와. 저절로. 이게 뭐예요? 순리대로야. 순리대로 가시면 돼. 순리대로. 거꾸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말고요. 1년 뒤에 열심히 해볼게.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지금 말고요. 지금 여기 300만 원씩 벌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요. 팸에서 300만 원 벌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300만 원 벌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할 때마다 그 팍상한 폭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 갈 때 14시간 갔지만 돌아올 때 몇 시간 만에 왔어요? 11시간, 3시간이나 줄었잖아. 내가 뭐 비행기 안에서 뛰었어요? 안 뛰었잖아. 그쵸? 이거 왜 그랬어? 뒤에서 바람 불어주니까. 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년 뒤에도 그럴까요? 2년 뒤에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진짜 10번 뛸 거 올해 2번 뛰는 게 낫다. 지금 뛰어라. 내년에 쉬어. 내년에 SP는 쉬어. 괜찮아 쉬어. 여러분 진짜예요. 월 1000 만들어 놓고 월 2000 만들어 놓고 내년에 쉬세요 그냥. 권경희 그룹장님 아무 얘기 안 하실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누가 뭘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는 알아서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한 그 친구한테 어제 밥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처음에 그랬거든요. 1000만 원 벌면 그때부터 네 맘대로 해. 폐만한 소리 안 할게. 드디어 PT가 돼가지고 1000만 원 소득이 돼서 어저께 저한테 꼭 밥을 사야 된다고 해서 입 아파 죽겠는데 밥도 사고 빙수도 사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어제 제가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 이렇게 이제 그만둘 수가 없죠.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사업 도구입니다. 이 사업 도구를 어떻게 쓸 건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PM을 잘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끌어다 내 사업 도구로 쓰셔야 돼요. 장마철 사업 도구죠. 장애입니까? 도구죠. 장마철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기압이 낮죠. 어디가 쑤시고 아파?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아프잖아. 안 아프던 사람도 아파. 그러면 여러분 적당한 연령대에 요즘은 무릎이 아니 전하면 무릎이 안 아프는데 아파요 이런 경우 없어요? 많아. 기압이 낮아서 이럴 때 액티 한 번 더 드세요. 면역균 한 번 더 드세요. 물 한 잔 더 드세요. 안내해 주시면 감사해요. 꼴드백이 싫어요? 감사하잖아.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수분이 하루에 피부를 통해서 1000ml 이상 밖으로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럼 여름에는요 땀도 있고 덥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요. 그런데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혈액이 탁해져. 혈액의 흐름이 둔해져. 그래서 안 땡기던 다리가 땡겨. 이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 노출돼 있어? 에어컨에 노출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가 돼요? 이 혈관이 수축이 되는데 나는 워낙에 더우니까 잘 못 느껴. 그렇게 해서 혈액이 탁해지고 땡겨요. 안 땡기던 다리가 땡기고 쥐가 안 나던 곳이 쥐가 나는 게 요즘이야. 이런 거 여러분 꼭지 잡고 한마디씩 전화해줘서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젊은 어린 친구들은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셨습니까? 못 먹어. 신경이 둔해져서요. 이 목마른 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안 땡겨. 안 마셔요. 하루 종일 안 마시고도 안 마셨는지 잘 몰라. 근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 그리고 몸이 피곤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잘 마시기 어려우시니까 펜 제품 드실 때 드시고 1시간에 한 컵씩 드세요. 그러면 지금 땡기는 거 빨리 완화될 것이고 그때 액티 한 번 더 드시고 분해된 2개씩 더 드시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면 이 장마철에 저기 고마워 죽겠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진짜 몇시 죽겠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마철도 휴가 가기 전에 휴가철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때 이런 것 좀 챙겨주세요. 음식은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참 좋고요.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장마철이 내가 사업하기 좋은 혹이지 혹이. 귀찮아 죽겠고 비가 와서 가기 힘들어 죽겠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름철 휴가도 역시 내가 만나러 갈래도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어.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가서도 이곳 언제 평소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휴가철이야. 그럼 휴가철 가기 전에 고객한테도 미션을 줘. 그리고 방법도 주고 미션도 줘. 여러분 파트너한테도 방법도 주고 미션도 줘. 여러분 휴가철에 매출 엄청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왜? 휴가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뭘로 써라? 사업의 도구를 써라. 오늘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한 번 가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오늘도 오라고 내일도 오라고 27일 날도 아침에 한다고 난리야. 극성이야 진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업의 도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됐다. 자기야 정말 잘 됐다. 이번엔 3번이나 나를 잡았어. 우리 그룹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골라. 그날 내가 갈게. 어차피 나는 맨날 가는데 그날 특별히 내가 갈게. 그리고 우리 그룹장님한테 부탁해놓을게. 이렇게 하면 더 나요? 그건 안 나잖아. 그리고 그룹장님한테도 사실 내 스폰서한테도 내 식구를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식구한테는 여러분의 스폰서를 프로모션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여러분의 파트너를 프로모션 해놔야 돼. 내 스폰서가 내 파트너를 꼴보기 싫다고 제 별로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한테 듣는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스폰서한테 파트너 흉을 보냐? 저는 그러면 가자래? 내가 보니까 전 못하더구만. 그래도 나는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잔소리야? 얘는 이래서 꼴보기 싫고 쟤는 저래서 보기 싫고 쟤는 저래서 보기 싫고 쟤는 저 어쩌자고. 이렇게 모두가 다 싫고 미우면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진 않아.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지 않은가. 내가 구부러져 있으면 모든 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따뜻하게 펴져 있으면요. 구부러진 애가 좀 거칠한 애가 와도 나한테 안 걸리잖아요. 숨세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 올 때도 그냥 오시면 안 돼.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번 달에 정소진 파트너님이 사실은 이번 달에
EVP를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만큼 됐어요. 네, 스폰서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면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요, 보자마자 오 진짜 대단하시더라. 분명히 EVP 충분히 갈 수 있게 저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스폰서님 우리 정소진 파트너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스폰서님은 아무리 날고 기고 빼도 뭐라고 말해?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이런 의례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효과는요? 스폰서님이 알아주고 하다못해 괜찮으면 액티라도 한 통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누구 몫이냐고. 내 몫이잖아요. 내 몫. 예,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저놈도 싫다고 계속 얘기하면 나도 걔가 별로 안 예뻐요. 예, 이게 다 그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일을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내 감정을 노출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를 고민해야 돼. 오늘 같은 날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함께 가자고 하기도 미안한 날이 있잖아. 막 여기 다 빠지고 막 이런 날. 이런 날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죠? 그 친구가 여기 가면 분명히 달라져서 성장을 할 건데 내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내가 성장하는데 도구로 써야 돼. 도구로. 비가 오는 날도 도구, 햇볕이 나는 날도 도구, 여름철도 도구, 겨울철도 도구. 우리 집에서 그냥 홈미팅을 해도 도구. 어떤 도구로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행사가 화려하고 그 강사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이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내가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 과거에 저희가 정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전체가 모이는 것은 한 1000명이 되니까 그럼 제가 1000명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애를 제가 반가워해요. 그 지역국장이 먼저 저한테 전화해요. 지금 상황은요. 물론 제가 다 못 보죠. 지역국은 보지만 그럼 지금 상황은요. 이 친구가 신규가 이만큼 늘었고 현재 매출이 이만큼이고요. 이번 달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아는 척 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와요. 그 친구 보면 제가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해도 힘을 주는 소리를 하고 본인한테 맞는 얘기를 저희 신규 진짜 많이 들었더라.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달에는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나를 그 사람이 도구로 잘 쓰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면 답이 있어요. 이게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을 표출하는 상대가 스폰서가 아니에요. 스폰서도 막 된다 막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이러면도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스폰서도 기분이 빠져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내 스폰서가 기분이 좋아야 나한테 유익한 상황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내 스폰서 기분 나쁜데 나한테 좋은 일 있어요? 그 집은 막 기분 나쁜 날, 그 집 강아지 얻어맞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괜찮은 날 아니야. 맞잖아. 그 집은 막 기분 좋은 날, 강아지 간식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 도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네가 좋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할 때 공식적인 데이터를 밀면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데이터를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이 정도 때 사실 PM은 이 정도의 지금 뭘 갖고 있어? 이 정도 회사야. 이 정도 된 회사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거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세계 1위 사실 오래 남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끌어다 쓰라고 장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다르다. 그냥 다르다가 그냥 누가 설명을 해서 MTC, 뭐 마이크로솔브 기술, PTC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품을 한 잔 먹고 나면 다르지. 다른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모든 장표, 뭐든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사방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혈관 질환에 끌어쓸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 끌어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에 끌어쓸 수도 있고 효소에 끌어쓸 수도 있고 천연식품에 끌어쓸 수도 있고 그 꼭지를 어디다 두고 이 장표를 끌어다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집에 갈 때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달고 사는 집이 있고 아토피가 있는 집이 있고 장이 건강하지 않은 집이 있고 혈관 질환이 있는 집이 있고 치매가 있는 집이 있고 암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막 너네 집안에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집안이 있는데 우리 집안도 그래. 그래서 먹거리를 이렇게 했더니 PM을 이렇게 줬더니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럼 과거에 다른 회사 제품을 안 먹어봤냐? 먹어봤잖아요. 그것도 비로다 쓸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정말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 비싼 홍삼 1억 원어치 먹은 집도 있고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는데 근간에 PM으로 바꾼 지 3개월 됐는데 그거 안 먹어도 지금 충분히 건강해졌다고 돈 벌었다고 엄청 좋아하고 계시거든. 간접적으로 쳐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치면 되잖아. 그쵸? 얼마든지 이 장표를 어디다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인가는 각기 가는 집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달라야 돼. 사람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런 디테일함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하라는 거야? 스폰서랑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하소연하라고, 스폰서 뭐 안 해준다고 보채라고 스폰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100% 진짜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저희가 면담 많이 하잖아요. 면담 많이 하면 그 지역국장 면담할 때 있고 팀장 면담에 있고 그때 식구 면담할 때 있고 다 면담하죠. 그 집안의 손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유치원 가면 애가 엄마 아빠 싸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절대 이제 일을 하면서 특히 여성 조직은 말을 옮기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말을 옮겨가지고 집안이 박살이 나는 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냥 듣고 거기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옮기시면 안 돼요. 듣고 거기서 입을 닫으셔야 돼요. 여기 들었는데 저 집에 옮기고 저기 들었는데 저 집에 옮기면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적으로 정말 입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든 집안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주 디테일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장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프레시 현상에 대해서도 끌어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산소 저는 산소 할 때 어떤 얘기를 끌어다 쓰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든 질병 건강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뭐야? 산소 양을 늘리는 운동을 하라는 처방은 다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쉽냐고. 잘 안 되잖아.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안 돼. 게다가 운동선수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서 2-3시간을 뛰어도 산소 포화도 2% 3% 높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PM 제품을 열심히 마셨더니 산소 포화도가 15% 25%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나중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적혈구 설명하셔야 돼. 왜 해야 되냐? 왜 그렇다고 호흡을 5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야? 노화로 인해서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뭉쳐있는 적혈구가 다 풀어지죠. 그 실험 여러분이 많이 하셨고 장표도 많이 보내시잖아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적혈구가 풀린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적혈구의 기능이 업되고 미세한 혈관까지 다 가서 우리가 굵은 혈관 한 30%, 모세혈관 70% 이렇게 해서 특히 눈과 뇌와 간과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다 떨어졌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미세한 혈관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산소를 실어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걔가 주업무잖아. 그쵸? 그래서 빈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우리가 25배를 쉬는 거 아닌데 실제 산소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혈구의 기능이 높아지고 멈춰있던 적혈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세한 혈관까지 모두 혈액을 실어 나르고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먹을래? 아니야, 먹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토십이 쭉 이어지고 액티바이즈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랫폼 사이즈가 커지겠죠. 이런 다양한 제품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저 이거 할 때 여러분 자리를 얘기하셔야 돼요. 자리. 저는 현재 여기고요. 저는 언제 시작했고 내 성장을 얘기해 줍니다. 저 첫 달 시작했고요. 이만큼 왔고요. 이만큼 왔고요. 저 현재 이만큼인데 저 올해 여기까지 갈 거예요. 아까 공교인 그룹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고 싶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왠지 믿었지 못해 하다가 관둘 것 같아.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냐고요. 그래서 아예 얘기하시라고. 저 제품은요, 제품만 드시려면 아무 데서나 드셔도 됩니다. 누구한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실 거면 정말 스폰서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시면 되잖아. 다음 달에 여기까지 간다면 쟤랑 나랑 함께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잖아요. 이런 장표로 쓰시라고 넣어놓은 거야. 이것도 하나하나 아까 보상 플랜을 잘 풀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일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만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노동에 대한 대가, 소득이 따라줘야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소득 구조, 그 중에 나는 이게 매력이어서는 각기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력으로 삼은 게 뭐겠어요? 와, 딱 보는 순간 이거였어요. 와, 처음에 우리가 방판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장점이 있죠. 방판의 장점은 뭐야? 즉각적인 보상이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바로 돈을 많이 줘.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야? 내가 일을 안 할 때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얘를 해야 되고 길게는 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100만 원, 2년 뒤에 200만 원, 5년 뒤에 500만 원 벌 수 있거든요. 그 희망 고문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못한다니까 이제. 그러면 진짜 부업으로 해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야? 방판 수당이 있어. 방판 수당. 직추천 수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야? 아까 말한 그 회사는 그분은 아마 포인트에 대한 25%를 준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액에 대한 10%를 주는 이 방판이죠. 이건 당연히 방판이죠. 총액에 대한 10%는 방판이에요. 방판 수당도 그 정도 줘요. 게다가 저희가 매니저 팩을 내가 매니저가 되고 나서 매니저 팩을 하면요 그냥 20% 주지 않나요? 맞아. 87만 7천 원에 15만 6천 원이야. 엄청 재밌다니까요. 87만 7천 원, 뭐 바로 매니저 팩 플러스 액티 10개, 플러스 뭐 이제 뭐 혈관 질환에 따라서 추가하면 그거 괜찮잖아요. 5집만 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건 뭐야? PM은 제품이 풀린 양만큼 플랫폼 사이즈가 커져.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5점은 이래? 제품이 남아서 어디가 쌓여있는 거 보셨어요? 도대체가 없어, 도대체가. 그래서 특히 초창기에는 제품이 나간 만큼 사이즈가 커져. 와,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희한하다, 진짜. 이렇게 느낄 때가 저희가 VP에서 EVP 갈 때 좀 힘들었어요. 뭐 할 생각 안 하다가 하니까 하는 게 좀 뭐 이게 갑자기 2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귀를 쓰고 EVP를 했어. 왜? 빠른 승급 보너스 받아. 막말로 나중에 팔았어. 야, 사. 안 되지. 그때 누구한테 가서 야, 누구야 사. 있잖아. 1년과 사면 이만큼 싸지는데 할부 5개월 하면 사실은 얼마씩 안 들어가. 있잖아. 안 먹으면 줘. 나 제품 모자라거든. 맞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팔았어. 디립다 팔았어. 팔아서 EVP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3개월 만에 PTO 되더라고. 와,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이 보통 영업이 소득이 빠르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영업을 기피하냐? 안정적이지 않다. 어떤 날 되고 어떤 날 안 되고 어떤 날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직종을 선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M은 안정적이다. 정말 그 볼륨이 그렇게까지 정말 제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움푹짐푹하지 않아요. 꾸준히. 왜? 오토십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오토십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오토십을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매달 오토십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독일 전산에 들어가면 오토십이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플러스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 아시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숫자가 뜨잖아요. 그죠? 총 전체. 근데 이것이 매달 이렇게 되는 것은 제품력이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제품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PM을 만나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냐. 첫 번째가 간절한 목표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을 때는 간절해야 하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적당히 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하는 일이 재밌습니까? 적당히 하는 일 절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뭐 어쩌다 괜히 옆집만 알아가지고 PM을 알아가지고 생고생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미쳐야 미친다. 내가 미쳐야 거기에 도달한다. 미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말 실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내 인생에서 정말 제 미쳤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때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다니면 나는 누구처럼 말을 잘하면 잘할 수 있겠다.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으면 잘할 수 있겠다.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두바이 갔을 때 뭘 느꼈어요? 두바이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아랍에밀레이트가 석유가 안 나오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향후 얼마면 석유가 제로가 된다. 그럼 도대체 아랍에서 석유라는 자산 없이 어떻게 부를 갖출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두바이 하면 석유를 떠올릴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뭐예요? 석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항만을 만들고 부두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왜? 석유가 안 나오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쇼핑센터를 만들고 전 세계인 두바이를 오고 싶도록 기획한 게 석유가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게 없어가 아니라 이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30년 일을 할 때 물론 그때도 처음에 필드를 뛰었고 정말 2년 동안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는 스스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다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책으로 말하면 책을 뭐 이제 뭐 몇백 세트 222세트를 팔면 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은 날 있어.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5층짜리 아파트가 쫙 있어. 야 저렇게 많은 집들 중에 222개도 못하면 넌 인간도 아니다. 넌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옥상에서 다시 내려와. 그래서 다시 써요. 이렇게 의욕이 충만할 때 막 명단 작성을 하면요. 명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단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 나 잘하면 다음 달에 팀장 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갈 집이 없어. 얘는 이래서 안 되겠고 쟤는 저래서 저번에 저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얼마큼 간절하냐.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끌고 가. 내가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누군가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목표입니다. 강력한 열망. 이게 없으면 벼랑 끝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그런 초능력이라는 그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벼랑 끝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의 이걸 위해서 그래 한번 미쳐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결심은 그때 그럴 걸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일처럼 해라. 일처럼. 아니 왜 일처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 하는 게 이게요. 매일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정말 정해놓고 쉬셔도 되고 주 5일만 근무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우리 토요일은 바쁘니까 중간에 이틀 쉬면 되고 정해놓고 일처럼 해라. 일처럼. 여러분 스케줄 여러분이 짜시면 돼요. 스케줄이 없어.
그냥 어쩌다 운 좋으면 오라면 한 집 가고 일주일에 2집 가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 일주일에 2집 가고 엄청 열심히. 실력이 커집니까? 절대로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매일 반복해서 지속할 때 실력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씩이라도 계속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이 한 달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20일 했다고 쳐봐요. 근데 하루에 5번 하는 사람이 20이라면 100번이지만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이 20번 하면 20번밖에 안 돼요. 100번과 20번. 어떤 사람이 스킬이 늘어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커지겠냐고. 많이 해본 사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많이 하면 데이터가 생겨요. 공교육그룹장님이 칠판에 저도 전화하기 전에 전화 오기 전에 아예 갖춰놔요. 책상 위에. 딱 갖춰놓고 제가 공부해서 발췌한 거 그럼 보통 이거 아니야?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장 질환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그거 대충 나오잖아요. 이걸 써놔. 왜? 전화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러면 거기에 막 형광펜을 칠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와. 희한하게.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데이터 가지고 자기 경험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알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미각과 후각이 안 느껴져. 이거 100% 폐입니다. 네, 폐가 이상이 생기면 미각과 후각을 차단해요. 맞아. 왜? 숨 쉬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 지금 숨 안 쉬면 죽잖아. 그런데 거기다 음식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스로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얘가 미각과 후각을 차단시켜. 오호, 나중에 알았죠. 폐섬유화 걸린 사람이 케어가 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시면 100% 맞잖아요.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기관지가 좋지 않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액티바이저 드실 때 나도 어느 날은 단맛이 강하고 어느 날은 쓴맛이 강하고 어느 날은 신맛이 강하고 어떤 날은 매운맛이 나. 매운맛이 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먹으면 좋아져. 그냥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을 대하는 태도. 정말 일을 잘하고 싶은가? 모든 사업 도구를 끌어다 내 사업을 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일 가가지고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는요 승질이 지랄 맞아갖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버리고 싶어도 좀 기다려봐. 언젠간 걔가 또 효도를 해. 1시간, 한 달 기다려줘야 돼요. 일주일 기다려줘. 뭐이 좀 기다려줘요. 뒤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도 조금 기다려주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근본은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저를 재는 잣대가 있어요. 저를 재는 잣대가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장님이 네가 너네 딸 유미래도 김영희 그룹장님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는 제가 저희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잣대예요. 잣대. 가끔씩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기준이 안 쓸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이라도 나 이 말 할 건가? 우리 딸이라도 나 이렇게 대접할 건가? 우리 딸이면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 갈수록 무엇인가 했잖아요. 했으면 사람이 물론 그거를 바라진 않지만 제가 오늘 막 엄청나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막 회식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막 다 잘해보자고. 근데 가더니 꼬라지가 맨날 놀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막 순간에 또 막 감정이 막 뭐야 가서 열심히 한다더니 애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제가 처음에 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내가 그 많은 사람한테 뭐를 막 동기부여를 하면 막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해. 아하, 이걸 섭섭해하면 안 되겠구나. 나한테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는 순간 나는 가라든 거예요. 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알게 됐어. 왜? 주고 손해야. 해줘서 손해, 돈 들어가서 손해, 감정 낭비해서 손해, 속상해서 손해.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리 그렇게 하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를 볼 때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면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뭘 해주기가 싫어. 네,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수님을 줘야 내가 뭐라면 감사합니다 하면 그 순간에 100% 달아는 거예요. 네, 더하는 건 덤이야. 네, 뭔지 알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저것 때문에 망가지는, 실력이 부족해서 망가지는 조직 못 봤습니다. 저는 뭐 관계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뭐 생난리나 생난리 아닙니다. 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조금 섭섭하지 않나. 원래가 5대5 나는 준 만큼 받았어. 이건 내가 하나를 더 준 거야. 예, 내가 왠지 섭섭해. 5대5입니다. 예, 저 친구가 나한테 엄청 잘한 것 같아. 그 친구 7, 저 3입니다. 좀 섭섭해가 5대5입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야, 저 친구 진짜 감사해. 6대3입니다. 내가 하나를 덜 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마다 여러분의 그 나름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이 우리 자녀를 대하는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내 자녀 있잖아요. 사회에 나온 내 자녀야. 사회에서 만난 내 자녀. 그 자녀한테 내가 어떤 엄마가 돼줄 것인가,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저는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이고, 파트너는 내가 내 파트너한테 할 수 없는 행동은 스폰서한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김성준 그룹장님한테 그룹장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파트너한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폰서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파트너한테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서 요구해. 여기선 막 다 퍼붓고 한마디도 못 들어. 어떻게 조직을 키웁니까?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여러분, 솔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존중하는 리더가 되라. 돈은 벌 수 있다. 폐업을 안 해도 돈은 벌 수 있다. 그런데 존중하는 리더가 되고 존중받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그래서 겸손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면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공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감사함이 없으면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호기심 안 생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발전시키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성공한 분야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성공한 모든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멘트가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스폰서가 있어줘서 감사하고, PM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전달하는 파트너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불평이 생기면 저 5년 뒤에서 다시 시작하실 겁니까? 오늘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 여러분이 나는 정말 긍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가 옛날에 해봤어요. 월요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여기에다 고무줄 밴드 있잖아. 밴드를 끼고 아프다, 밉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칙칙 이렇게 고무줄을 땡겨가고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횟수가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정신 지배를 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1,000원씩 주고받고 1,000원이 왔다 갔다 이러는 상황을 저희가 월요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실제 한번 행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아이들하고 함께 해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언어 순화가 되고 언어가 순화되는 순간에 정신도 순화가 된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셔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건 목숨을 다하는 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 정도 간절한가? 를 한번 나 1,000만 원, 나 PT 갈 거야, 나 베를린 갈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게 죽을 만큼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간절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을 대하는 태도,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 팀을 꾸려갈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조직에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여러분은 저절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섭섭하다가 5대5의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멤버입니다. 5월달에 아침에 2번씩 요렇게 조그만 사무실에서 미팅을 9시에 2번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저희가 한 EVP 정도 됐나요? 이 정도에 시작했는데, 그럼 이때 만난 이들은 다 기회가 좋았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선점한 거니까. 그럼 이들이 다 지금 성장해 있나요? 아니요. 싸우고 뒤지고 가버린 사람, 꼴배기 싫다고 간 사람, 하다가 어렵다고 만 사람 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장한 사람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만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두바이 갔다 온 사진인데, 똑같이 남편들한테도 좀 이렇게 두바이 갔다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베를린 가고 싶다고. 두바이 갔다 오면서 베를린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베를린 못 간다. 진짜. 왜냐면 부인이 VP를 해야 가는 거지 배우자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소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스포츠카를 슈퍼스포츠카를 모르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답니다. 내가 정말 별거 좋은 거 많이 해줬구만. 왜 이거 본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본인들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이프 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테니스장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타고 다녀서 드디어 테니스장 아줌마 하나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피임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어제 여러분 비만 여름에 보여주는 모습 되게 중요한데 예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두 분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만은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데 저게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의 균형이 안 맞아서 살이 찌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저 영양을 채우면 뇌가 스스로 먹거리를 조절하죠. 어떻게? 내 장의 환경에 플러스가 되는 먹거리가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며칠 안 드셨는데 벌써 믹스커피가 안 땡기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그분은 건강식품 20년 이상 본인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기하다. 안 땡긴다. 너무 웃기는 것은 본인이 조금 너무 아파가지고 고양이가 2명이 침대에서 2마리가 같이 자는데 고양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가 없어졌고 자기가 저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데 분명히 이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자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드시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드시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갤링핏을 10번을 먹었대요. 10번. 2스푼씩 10번 먹고 20스푼. 갤링핏 3스푼 먹다 5스푼 먹어도 아빠 죽겠던데. 왜요? 제가 그렇게 드시라고 말 안 했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허리도 아프고 막 마디마디 다 아프고 여기 여기가 다 변형이 일어난 상태라 어떻게든지 좀 빨리 개선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10번 안 죽으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액티를 그렇게 수시로 갤링핏 조절하셔라. 그랬더니 좀 덜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살이 찌셨어요. 이게 뭐냐면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절대적으로 균형이 맞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비만하다, 영양의 균형이 잘 안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그 다음에 대사 기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사 기능을 높이고 호르몬 관리를 하고 건강한 자연 식단을 구성하면 살은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고 건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습성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라는 이야기.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 뭐가 도와줄 수 있어요? PM 제품이 도와줄 수 있죠. 대사 기능 올리기 PM 제품이 도와줄 수 있죠. 여기에다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물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잠도 충분히 잘 주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영양 과다가 아니라 결핍이다. 결국은 내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고영양은 먹었지만 이걸 조합하고 운반하고 빼주고 이런 영양소. 여러분이 탄수화물 기본 늘 제가 벽난로 얘기하죠. 벽난로의 장작, 탄수화물이라는 장작,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장작, 지방이라는 장작을 쌓아놨다고 얘가 에너지를 전환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불쏘시개처럼 부스팅을 시키는 애가 미네랄이라고. 그리고 완전하게 웬만하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고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고 완전 연소 시키는 애가 비타민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찌꺼기, 재가 남고 가스가 남은 걸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미네랄이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900가지 질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배고픈 신호를 보내는데 사실 영양소가 모자라면 얘는 배고프다라는 신호, 갈증이 나도 얘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물을 한 잔 먹어주는 거, 이게 얘는 불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물을 수시로 자주 마셔라. 이게 혈관 질환을 개선시키고 대사를 촉진시키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특히나 체수분율이 높으면 건강해지잖아요. 피부가 이런 전부 점막이 점맥질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면역력의 1차 방어선이 점막 보호예요. 그래서 젤슈츠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점막을 다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의 1차 방어선이 지지선이 튼튼하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맛만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양의 조합이 맞기 때문에 젤슈츠는 필수로 그냥 모든 제품에 같이 드시는 게 방법이다. 사과 맛은 절대적으로 그냥 저는 혼자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것만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뭐 타가지고 가끔씩 뭐 차가운 물에 타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쵸? 이 바지 색깔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영양이 결핍이 되면 배고프다는 신호를 받고 뭔가 헛헛해서 또 드시게 되는데 그게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 내가 먹었던 지방은 또 먹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영양의 균형을 맞추니까 믹스커피가 안 땡기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기초 대사량, 여러분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될 겁니다. 살이 정리가 되고 근육량이 늘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사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운동도 부족하지만 영양도 균형이 안 맞지만 혈관 질환도 있고 체온이 낮으십니다. 체온 물어보셔야 돼요. 다이어트 잘 안 된다. 체온이 혹시 몇 도나 되는지. 체온이 높아지면 대사가 좋고 대사가 잘 되면 대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PM 시작하기 전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체격의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 정리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사량이 1100이 안 됐어요. 1100이 채 안 되는 대사량인데 지금 대사량 1500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근육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운동 후 쉴 때도 대사가 유지가 되고 살을 빼준다. 그리고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거, 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제품도 우리 회사 있잖아요. 그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도 역시 이런 영양을 채워야지. 그리고 뭘 늘려야 돼요?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육량을 늘려야 여러분 대사량이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질환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똑같이 먹는데 혈관이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저기가 모자라서, 근육질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갑상선 기능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도 대사가 잘 안 돼요. 혈관 질환 잘 개선 안 돼요. 다이어트 잘 안 돼요.
이런 포인트를 알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제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은 뭐 당연히 몸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중부지방에 살을 찌우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여자분들은 과일을 진짜 좋아하세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저 과일이 당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성인데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술을 안 먹고, 물론 스트레스도 지방간을 만들지만, 또 하나 과일입니다. 과당은 에너지로 다 쓰지 않으면 이걸 간에다가 지방으로 바꿔서 쌓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어서 제가 약간의 지방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잖아요, 그쵸? 귤을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5개씩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먹고 막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 태우는 게 괜찮은데 그까짓 거 5개 먹어도 별로 배 안 부르지 않나? 이러니까 그냥 너무 나는 신선한 과일을 먹었어, 이렇게 만족스러웠는데 그게 결국은 저의 돈도 쓰고 병도 만들고, 과일값 비싸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 16시간 다이어트, 소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PM 제품은 소식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소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장기의 기능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장기를 일을 안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PM 제품이 장기의 일을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의 효과가 같이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제품도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저 스트레스는 사실은 코티솔이라는 저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부신에서 생성이 되는 건데, 얘는 위급한 상황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망을 가던가 엎드리던가 피하던가 뭐 제스처를 취하게 되잖아. 이 호르몬인데, 문제는 이 상태로 24시간, 이 긴장 상태로 고양이 앞에 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상태로 24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가 다 망가지겠죠. 이 상태를 어떻게 해라? 완화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코티솔을 낮추는 운동, 복식, 호흡, 스트레스 낮추는 행동. 돈 벌면 스트레스 좀 줄겠죠. 누군가 만나서 수다 떨면 스트레스 좀 풀겠죠. 게다가 좋은 식품 드시면 스트레스 풀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공식적인, 저희가 이걸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빠지는 경우는 17일 만에 한 9kg, 10kg 정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체지방률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늘면서 체수분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 17일 만에 그렇게 쌀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3일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고 내 몸을 어느 정도 핸들링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심은 이렇게 드시면 사실 배는 1도 안 고파요. 그리고 배고프면 물 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여기 이 중에 하나씩 계속 저 순서대로 전 다 못 먹겠더라고요. 밀려서 못 먹겠어요. 밀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돼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는 처음이다. 이렇게 맛있는 다이어트는 처음이고, 이렇게 저렴한 착한 가격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지가 된다. 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체온이 높아지고, 대사량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요요가 없다라는 거. 이 프로그램 2번만 밟으면 처음에 조금 쪄요. 이렇게 하다가 한 번 했을 때 다시 어느 정도 되면 1kg 정도 붙어요. 또 한 번 하잖아요. 3번만 하면요 체질이 돼요. 안 쪄요. 저기 뒤에 저기 계세요. 이렇게 만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간절하면 됩니다. 이런 몸으로 돌아다니면 비즈니스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깁니다.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그 방법을 누가 만들어야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가 주고 그룹장님이 주고 이 시스템을 돌려주지만 이걸 갖고 비즈니스를 해서 성장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를린 가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여러분이 신규 누군가 함께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을 해야 이번 달 다음 달 빠른 승급 보너스 IMM 도전하고 8, 9, 10 중에 2달을 하고 11월에 해서 손잡고 베를린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빠른 승급 보너스와 그 다음에 여행이 2개 한꺼번에 거기에다 자동차 보너스가 저희가 약간의 변경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 IMM, 다음 달에 IMM 하고 차량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9월 중순까지 신청하셔야 10월 달부터 현재의 조건으로 자동차 보너스를 물론 바뀐 것도 나중에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IMM 2번 해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휴가철 충분히 활용하시고 여름 충분히 활용하셔서 멋진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